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한가람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한가람고 1학년 시험의 경향성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가람고 담당하고 있고요. 영어를 전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오고 있는 15년 차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도 평소 관심이 많아서 다수의 입시 전문가 교육 과정을 전부 수료를 했고, 또 제가 직접 교육도 다니고 현실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그 진학 상담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가람고 시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한가람고 1학년 영어 시험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듣기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고사 할 것 없이 모든 정규고사에 듣기 문제가 포함이 됐었는데,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만 한정적으로 듣기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요. 실제 기말고사에서 듣기 그 스크립트를 직접 들려주고 학생들이 듣기 평가 문제를 푸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가 반영이 되고요. 많지는 않고 한 과 정도 실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교재, EBS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비중을 봤을 때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EBS 수능 특강 라이트에서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나 추가 독해 자료입니다.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들이 시험 범위에서 한 6개 안팎으로 학생들에게 제시가 되고 문제 유형을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독해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교과서 등에서 다루었던 어떤 소재에 대해서 추가로 독해에 관련된 읽기 자료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배부가 되고 여기에서 시험 출제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법 개념에 관련돼서 학교에서 매 그 수업 때마다 나가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험 범위로 추가가 역시 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어법 개념 추가 자료에 나와 있는 어법 개념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처음 보는,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지문을 가지고 어법 문항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7에서 8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어법 문항인데다가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독해 실력이 있어야 어법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비율이나 문항 수인데요. 우선 중간고사는 그 선택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그 선택형이 한 25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선택형이 25문항, 서술형이 5문항 정도 해서 총 30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 못지않게 어법 문항으로 출제되는 외부 지문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특징은 100% 선택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듣기 7문항이 포함되어서 총 35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은 그 지문, 원문에 대한 변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변별력이 발생을 하는 시험 구조여서 그 기말고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문에 대한 변형이 좀 적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00% 선택형으로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문의 변형이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선택형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문항을 더 까다롭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출제 영역별 특징입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학생들에게 범위로서 제시되었던 듣기 스크립트를 다시 학생들에게 재생을 해주고 다른 유형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정은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세부 내용, 그 스크립트에서 언급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식의 문항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듣기 평가를 공부할 때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스크립트의 표현들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마지막 말에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과 같은 그런 유형이 실제 학생들에게 지금 제시되었던 스크립트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흐름을 파악하는 와중에 각각의 표현들이 또 각각의 말들이 자세하게 갖는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학습에 주안점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좀 쉽기도 하고 시험에서 출제 비중도 좀 낮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크게 변형이 이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는 편이고요.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지문도 학생들에게 많은 문항이 제시가 되는 건 아니고 주요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는 어휘 정도의 변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 있는 시험 범위는 여러 차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 EBS 수능특강 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능에서 나오는 주요 유형들, 예를 들면 어휘,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기간에 공부했던 원문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제시해서 그 시험 성적을 통계로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각 문장의 표현들을 바꾸기도 하고, 내지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전혀 다른 구조의 문장으로 다시 쓰기도 하고, 상당히 광범위한 지문의 변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특라이트를 공부할 때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다음은 외부 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항수가 많은 편입니다. 7문항, 예년에는 많게는 8문항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는 것, 내지는 수정에 대한, 그리고 어형 변화에 대한 유형,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어형을 변화하는 그런 유형, 내지는 이게 수능 빈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보는 어법 출제 유형도 물론 나오지만, 이 한가람고 시험의 어법 문항의 특징은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한 그런 품사적인 이해, 전치사의 활용,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문제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전형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어법 문항보다는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소 학생들이 중학교 때 기초 어법을 배우던 과정에서 보게 되는 그런 문제나 그런 시험 문항들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소 쉬운 문항도 있지만 어려운, 까다로운 문항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문항은 학생들이 처음 시험장에서 접하는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이고, 또 이 어법 문항이 대개 시험지의 가장 마지막 문항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법 문항을 풀 때쯤이면 그 시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가람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법에 대한 대비 굉장히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시험 범위를 제시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그 어법 프린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어법 프린트에 관련된 내용이 다음 시험에서 어법 문항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제된 적이 있고 이전에 학생들에게
배부된 적이 있는 어법 프린트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다음 시험에서도 다시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법에 관련된 시험 범위는 학년 내 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시험 때마다 학교에서 제시되는 그런 프린트에 해당하는 어법 내용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계속 어법 공부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출제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한가람고 시험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수능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유형과는 다소 다른,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한가람고 시험 중에 세부 내용 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텍스트는 외부 지문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최초의 시험 범위로 공지가 되었던 부교재에 있는 지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학생들이 교재에서 공부했던 그 지문의 텍스트와는 약간의 변형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변형의 수준이 아주 높은 편은, 많은 편은,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특히나 어휘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어휘들이 들어가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문 변형에 대한 부분보다 문제를 한번 잘 봐주시면 이 다음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모델의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고 이렇게 선택형 문항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재가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문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시가 엄청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타입의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만 가지고는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저도 수업을 할 때 그 이외에 부가적인 예시들을 충분히 더 들어주고 설명을 길게 해줘야 학생들이 겨우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냥 글 자체가 원래 어려운 그런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은 단순히 뭐 주제를 찾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추하거나 내지는 언급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은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지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모델의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야 하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수능 유형 문제 푸는 방법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만으로는 정답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른 객관식 당시 시험 문항들에 비해서 배점이 다소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독해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예시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을 때 이 예시가 적합한지 여부를 학생들이 판단해야 하는, 즉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요하는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지문에 대한 변형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세부 내용 파악에 관련된 문항이 상당히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빈칸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어휘 추론 문제 등 그런 취약 유형 중심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질문을 읽어내서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사실 한가람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문을 암기해서는 문제에서 정답을 찾고 높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했던 지문과는 다른 글이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지문을 그저 읽고 익히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시된 그 해당 문장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그 지문 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방식, 다른 어휘, 다른 문장 구성을 통해 표현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문장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확대하고 더 깊이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문장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직접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람고 어법 문항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요소까지 물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법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강화해서 그리고 각 분야별로 빈출 유형들을 다양하게 습득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문에 대한, 왜냐하면 한가람고 시험 문제는 어법 문항이 외부 지문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외부 지문이라는 것이 외국에서 작성된 어떤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저널의 일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차용해서 학생들에게 어법 문항으로 변형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단지 이거는 어법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문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상당 수준 이상의 독해력까지 요구하는 그런 어법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바탕으로 어법 문항에 대한 그런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어휘는 역시 한가람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 변형, 즉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것을 전제 바탕에 깔고 거기에 대한 주요 어휘의 파생어라든지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형태가 비슷한 하지만 의미가 다른 유사 어휘까지 굉장히 폭넓게 습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가람고의 서술형 문항들은 그 지문에 있는 그 주제를 바탕으로 어떤 문장을 완성하는 식의 그런 서술형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문별로 주제를 근거로 각 주요 표현에 대한 패러프레이즈된 문장 훈련, 지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그리고 지문의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쓴다든지 하는 식과 같은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한 그런 문장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지문의 각 스크립트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 타당성이 높은 그런 유형 변형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역시나 세부 내용, 각 그 스크립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찬찬히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정밀하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한가람고 내신 대비 수업의 특징은 우선 제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또 완벽하게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문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다양한 변형 그리고 유형에 대한 변형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들이 수반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어휘, 그 다음에 논리전개상의 특징, 그리고 물론 시험 범위 내에 제시된 지문에서 어법이 문항으로 바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독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된 시험 문항 지문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또 이번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타당한 어법 사안에 대해서는 각 지문 독해 수업을 할 때도 충실하게 어법을 최대한 많이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형들을 학생들에게 매 지문마다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하기 힘든 각 지문 문장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련을 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어법, 개념, 그리고 확장성에 근거한 어휘 전달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법, 구문 분석,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수학 겉핥기식으로 풀어내는,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내지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색해서 답이 아닌
뭐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런 식의 어법 풀이는 철저히 지양을 하고요. 철저히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학생들에게 십수년간 영어를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원리에 근거해서 이 어법 사안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구문 단위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역시 반복 숙달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데 제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공부하기 까다로워하는 게 어휘잖아요. 하지만 시험에서, 독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관련성이 높은 어휘들을 다각적으로 클러스터, 묶어서 기억할 수 있게 최대한 어휘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문을 분석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철저하게 분석한 각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한 이후에는 한가람고 시험 유형에 근접한 한가람고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리뷰 테스트, 확인 테스트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역량을 그렇게 강화를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야 할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복습 정말 중요한데 복습을 잘 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것들은 스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복습 노트를 학생들에게 별도로 과제로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배웠던 그 어휘, 그 다음에 주요 어법 사항, 그리고 주요 문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까지 집에 가서 학생들에게 직접 복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유형별 특징 숙달이 꼭 필요한 바로 수능 수업입니다. 사실 한가람고 시험은 내신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수업에만 충실해서는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학생들에게 수능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학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수업에서는 각 수능, 문항, 유형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별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방법, 지문의 정답의 근거를 특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의 종류와 논리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한 후에 정답을 골라내는, 정확하게 근거를 잡고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건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바로 문해력이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문해력 상승에 있어서는 결국 그 글이, 그 지문이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 즉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수업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지문, 이 글이 대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찾아내는 연습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분석입니다. 영어는 우리가 외국어로서 배우는 언어고 또 우리 한국말과는 다른 어법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영어를 효과적으로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번거롭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문 분석을 굉장히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평소 수업에서도 구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거를 해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제 수업에 많은 역량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어휘를 각 지문에서, 그리고 각 시험 경향성별로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비슷하거나 의미가 반대여서 또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휘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기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제시를 하는데 제 수업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역시 확인 테스트, 복습 노트는 앞서 내신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소개 때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진학 상담을 계속 상시로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 입시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실제로 학생들과 그 생활기록부 상담부터 그 다음에 지원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시로 상담을 진행해 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학원에서 영어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제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수업 외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테스트를 보거나 또 평소 각 학생들마다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가람고 시험의 특징과 앞으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